뱃살이랑 혈당이 말 안 듣는다고요? 지금처럼 물만 마시고 짠맛을 무조건 피하면 오히려 더 지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미네랄 대사를 연구해 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실제로 세포가 굳어지면서 몸이 변해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문제는 의지나 식단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굳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노폐물은 쌓이기만 하죠.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 물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포막이 굳어버려서 문이 닫힌 것과 같은 상태거든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굳은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이에요. 30년 연구 끝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적절한 나트륨이 세포막에 작용하면 딱딱했던 세포가 다시 유연해지면서 영양 흡수와 노폐물 배출이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따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비율, 주의할 점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세포가 젊어지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붓기가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잔의 소금물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연구 중 만난 68세 김영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숙님은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고기 대신 채소만 드셨는데도 뱃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손발이 붓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내가 게으른가, 나이가 드니 원래 이런가 하며 스스로를 탓했죠. 주변에서는 운동을 더 하라고 저녁을 아예 굶으라고 조언했지만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손발이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도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몸의 원인은 달랐습니다. 세포가 굳어서 영양이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김영숙님처럼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 자체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조언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을 한 꼬집 섞어 마시는 습관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짠 걸 먹으면 붓는다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적절한 양의 천일염은 오히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맞춰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영숙님은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허리띠가 헐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식단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몸의 세포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2주 차에는 아침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한 달 후에는 혈당 수치도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세포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세포가 굳으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들과 그 해결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영양소가 통과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 체내 미네랄 흡수율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실제로 몸이 받아들이는 양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68세 김영숙님도 바로 이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웠던 거예요.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당이 그대로 떠다니는 상태였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문이 열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복이라는 점입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소금물이 들어가야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해요. 하지만 신장 관련 증상이나 부종이 심한 분들은 혼자 시도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요즘 아침에 유난히 입맛이 없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세포가 굳어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단단해지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이게 혈당이 오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국내 당대사학회 보고를 보면 세포막 유동성 저하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직접 연결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70세 박선희님은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 혈당이 안정되면서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에서 소금물을 드시면 되는데요. 만약 당뇨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복용 시간과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소금물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식사량을 줄여도 혈당이 잘 안 잡히시나요? 그렇다면 세포막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 얼굴과 손발이 잘 붓게 됩니다. 일본 노화영양연구소 발표를 보면 나트륨 결핍이 세포 내 수분 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먹으면 붓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나트륨이 부족해도 붓습니다. 65세 정미자님은 아침마다 손이 붓는 증상이 2주 만에 완화되었어요.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간은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수분 순환이 정상화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녁 시간에는 소금물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밤에 마시면 오히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서 외출이 부담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몸 전체가 무겁고 잔병이 잦아지는데요. 이게 만성 염증의 시작입니다. 유럽 생리학회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면역세포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어요. 세포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쌓이면 각종 만성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76세 장교님은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 잤던 비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코 문제랑 소금물이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 하셨는데 사실 만성 비염도 염증 반응의 일종이거든요. 하루 한 잔만 꾸준히 3개월 이상 유지하시면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고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잔병 치레가 잦으신가요? 그렇다면 세포 속 노폐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대한영양연구의 보고서를 보면 전해질 균형은 장 기능 활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요. 아침 소금물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74세 윤명자님은 열흘 만에 화장실 습관이 정상화되었다고 하셨어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장이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오거든요. 다만 지나치게 짜게 마시면 오히려 장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 200ml에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장실 가는 게 예전보다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장 연동 운동을 돕는 아침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 몸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변화를 확실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물은 공복에 천천히 마셔야 흡수가 빠른데요. 급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섭취하면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쁜 상태라서 전해질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아침을 걸으시나요? 그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세수하고 옷 입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음식이 바로 들어오면 나트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 2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 산책을 하시면 딱 좋습니다. 몸을 살짝 움직여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소금물 흡수도 더 빨라져요.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 20분이 하루 컨디션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1.5리터에서 2리터로 나누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전해질이 희석되면서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텀블러를 이용해서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휴대폰 알람을 3시간마다 맞춰 놓으라고 권해요. 물 마시는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는 거죠. 처음엔 귀찮지만 한 달만 하면 몸이 자동으로 찾게 됩니다. 물 마시는 습관 일정하신가요? 불규칙하게 마시면 세포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유지해야 세포가 변화를 인식합니다. 단기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세포는 오랜 시간 굳어온 만큼 다시 말랑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너무 성급한 거예요. 알람을 맞춰서 같은 시간에 마시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7시 5분에 소금물 이런 식으로 고정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정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고혈압, 신장, 심장 관련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나트륨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어지럼증, 부종이 심해지는 것,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증상 기록 일지를 남기면 조절이 훨씬 쉬워요. 오늘 소금물을 마셨더니 몸이 어땠는지, 붓기는 어땠는지, 컨디션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소금 종류도 중요합니다.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쓰는 게 좋아요. 정제염은 나트륨만 남아있어서 세포막에 작용하는 효과가 약하거든요.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륨 같은 다른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소금 고르는 것도 어려우시죠? 마트 가시면 천일염 코너가 있으니 거기서 하얀색보다는 약간 회색빛 도는 천일염을 고르세요. 그게 미네랄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물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고 너무 뜨거우면 목이나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정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냉장고 물에 더운 물을 살짝 섞어서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 200ml에 한 꼬집이 부담스럽다면 반 꼬집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소금을 마시는 습관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10번 하거나 팔다리를 가볍게 펴는 스트레칭만 해도 세포 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몸을 깨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건 세포가 왜 굳어지는지, 그리고 그 굳은 세포를 어떻게 다시 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지 않고 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의지 탓으로 돌리는데요. 사실은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상식부터 정리해볼까요? 짠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붓는다. 물만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 나이 들면 원래 몸이 무거운 거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사실은 적절한 나트륨이 없으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 물만 마셔서는 세포 안으로 영양이 전달되지 않으며 몸이 무거운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세포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계속 굳어지면 혈당은 오르고 붓기는 빠지지 않고 노폐물은 쌓이고 만성염증은 심해집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고 운동을 해도 피곤만 쌓이고 결국 활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도 한결 맑아 보이고 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화장실도 편해지죠. 무엇보다 에너지가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자면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딱 한 잔입니다. 그리고 20분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식단 조절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침 한 잔의 소금물로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일할 시간이야. 영양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낼 준비를 해. 이런 신호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세포를 더 젊게 만드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이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어떤 음식이 오히려 세포를 더 굳게 만드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음식 중에 세포를 딱딱하게 만드는 숨은 적들이 있거든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건강을 위한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시다가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소금물 습관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